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열흘 전에 제가 미국 정부가 8,2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게 온체인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확인되었다. 너무 투명하니까 지갑을 추적하다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12일경에 이 비트코인이 매도가 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크립토컨트의 온체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갑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그걸 다 추적해서 합쳐봤더니 요 정도 지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19만 5,307개가 됩니다. 이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보다 더 많아요. 와, 고래 중에 최고 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을 이걸 주물럭주물럭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정부가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이 쭉쭉 올라갔는데 여기저기서 압류를 했으니까 실크로드, 비피닉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7월 12일에 엄청 빠졌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때 8,200개 정도 비트코인 물량이 매도가 되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뭔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횡보만 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못 올라오고 있죠. 적정 타이밍에 탁 하나씩 던져가면서 이 붙잡고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7월 12일이면 이때가 언제죠? 리플 소송 결과가 발표되기 바로 하루 전에 매도 쳐서 그냥 분위기를 싹 만들어 놨다. 찬물을 미리 끼얹어 놔서 못 올라가게 얼음판으로 만들어 놨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의심입니다. 의심. 근거 없는 의심. 그렇지만 서로 다 같은 친구들이니까 한 통속이잖아요. 정부, SEC다. 미리 좀 준비 작업을 하지 않았나. 친구들이 아직 못 샀으니까 블랙록이 전화를 때렸는지 지금 슬쩍 조금 작전을 쳐놔, 양념을 쳐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냥 의심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19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냥 쳤다 올렸다를 반복할 수 있다. 친구들과 전화해가면서 조율하면서 그렇게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발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SEC가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인 시장이 살짝 위축되고 있습니다. 혹시 항소를 해서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EC의 항소는 이번 리플 소송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셋백, 잡아내릴 수 있는 걸림돌 같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항소는 좌절에 가깝지 않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항소할 경우 2차 회로가 결정을 내리기 2년 전이 될 것입니다. 번역이 살짝 이상한데요. 2차 회로라면 고등법원에서 항소 판결이 나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번에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법이다. 법이나 마찬가지다. 결정됐다 지금. 여기에 맞춰서 일단은 결정돼서 나가는 거고, 혹시 고등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토레스가 3차 하위 요인 적용과 관련하여 잘못되었다고 말하더라도 하위 테스트의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뒤집는다고 해도 거래소에서의 판매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린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이 거래소에서의 판매가 공동기업에서의 투자 계약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퍼블릭은 SEC가 항소한다니까 또 갑자기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EC의 실패는 의회 암호 입법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SEC가 난장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돈을 막 억수로 쏟아붓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또 소송을 당한 회사들은 피를 말려가면서 모두가 파산하는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EC도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 대주는 건데 얼마 전에 게리 겐슬러가 상원에 나가서 돈을 더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원 의원들이 그동안 한 게 뭔데? 야, FTX 사태 터질 때 SEC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막 추궁을 하니까 게리 겐슬러가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냥 얼굴이 하얘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납작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SEC가 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렸는데 아마 돈을 많이 뜯어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면박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어쨌든 이런 SEC의 실패를 이 미국 의회에서 목격을 하면서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여러 사람 힘들어지고 또 지지율도 막 땅에 떨어지겠죠. 이거 괜히 SEC 편들었다가는 게리 겐슬러는 훌륭하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대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입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될 수밖에는 없다. 자, 이런 제도화적인 움직임에 발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제가 후원하고 있는 RFK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이번에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 양육권,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방어하고 집에서 블록체인 노드를 실행하며 유망한 산업 중립 에너지 규제를 지지하는 5월 입장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미국으로 전환할 때 자본 이득세에서 면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서 수익 본 사람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좋은 공약이 있다니. 이야. 그리고 경질 자산이라면 하드 자산, 단단한 자산으로 달러와 미국의 부채 의무를 뒷받침하면 달러로 힘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을 강화하며 미국의 재정 안정, 평화 및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비트코인, 금, 은 이런 하드 자산으로 백업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찍어서 나눠주니까 돈 필요해? 알았어. 다다다닥 찍어서 던져주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외면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지네들 나라 돈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무역을 하고 달러가 아닌 다른 금으로 백업을 하겠다. 우리 통화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으니까 달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후보가 이걸 확실하게 모두가 인정할 만한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백업을 해주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신용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왕창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매우 작은 아마도 발행된 T빌이라면 달러를 얘기합니다. T빌의 1%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성공적이면 여기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인데요. 지금 무너져가는 달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의 MIT 대학에서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탄소 배출을 낮춰주고 전기 그리드의 안정성을 제공해준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례로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비트코인이 환경에 얼마나 이로운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바로 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이틀 하고 15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월 26일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입니다. 이때 발표가 되는데요. 0.2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99.2%입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자료, 이런 수치는 막상 발표가 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 달입니다. 9월 20일에 발표될 금리. 이때는 그대로 5.25% 그대로 동결. 이걸 예상하는 사람들이 83.5%인데 이번에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할 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금리는 올 말까지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언급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시우스 관련 소식입니다. 셀시우스 피해자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셀시우스 네트워크 파산을 위해 합의에 도달. 파산된 암호화폐 대출 기관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고객에게 자산을 반환하고 파산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두 가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셀시우스의 CEO 알렉스 메신스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로 빼돌린 돈, 그리고 유럽에 있는 셀시우스의 모 회사, 그런 자산들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합의에 도달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합의를 거부하지 않은 적격 계정 보유자는 예정된 청구의 105%에 해당하는 청구를 받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해. 이렇게 따로 클레임한 거에 대한 돈을 받겠다. 이렇게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한 거 오케이 괜찮아 이러면 105%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딴지 걸지 마시고 그냥 동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끝까지 가서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에서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105%를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법원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105%의 스케줄된 클레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셀시우스 피해자분들께 희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다시 긴 횡보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반감기를 앞두고 지금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익사이팅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